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남자였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 겨울에 외출을 하셨다가 바닥이 얼어붙어 있어서 미끄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넘어지시면서 골반 골절로 입원하셨고 불가피하게 수술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후유증이었어요. 제대로 걷기가 힘들 만큼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 골반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재입원을 반복해야만 했었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엄마 옆을 살펴드려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계획에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엄마의 곁을 지켜주셨겠지만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곁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댁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점점 마찰이 심해지자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서 오는 상처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면 그때는 미안했다는 말로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몇 번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꼴보기가 싫었는지 지긋지긋하다며 외박까지 잦아지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얘기하면 자주 신경은 못 써줘도 최소한 관심 정도는 가져줄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 감정은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 이번에 겨우 퇴원해서 집에서 잠깐 쉬고 계시니까 잠깐 같이 뵈러 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당신이 사이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공황장애가 와서 엘리베이터 못 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아파트 계단으로 걸어 다니겠어. 힘들어서 안 돼. 자꾸 거짓말 할 거야? 당신 어제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나랑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들어왔잖아. 그렇게까지 싫은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내가 장모님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어? 충분히 당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말 공황장애 있다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건데? 우리 엄마가 작년에 수술 받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뵌 적 없었잖아. 나 혼자 엄마 보러 가면 당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셔. 가서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공황장애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설마 엄마가 입원하면서부터 명절 당일 못 가고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래?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집안 사정만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그리고 왜 꼭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명절 당일 못 간 거지.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었잖아.
그때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셔서 집안일 내가 혼자 다 한 거 몰라? 그리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 잘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정말 이기적인 거 알아?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내일 당장 오라고 그랬어. 심각하게 할 말이 있으신가 봐. 내일 나 엄마 보러 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얘기했던 건데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내일은 힘들다고 전해드려. 남편은 그런 건 모르겠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해 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 집안 사람들 때문에 결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밀려왔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했니?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할 말이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어머님, 죄송한데요. 내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시거든요.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도는 아직도 몸이 편찮으시냐? 수술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 거야? 그래서 내일 못 온다고? 내 아들도 알고 있는 거니? 통화 좀 하게 잠깐 바꿔봐라. 이런 일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내일 모임 준비 다 해놨는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 못 온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니? 제가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핸드폰을 건네자 시모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모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었던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음날 시댁에 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내일 우리 집에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지. 계속 참아주고 배려해주니까 이제는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이럴 거면 나랑 왜 살아? 당신 멋대로 할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얼마나 배려해줬다고 그래? 내가 엄마 옆에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자꾸 전화하고 빨리 오라고 재촉해서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한 채 어머님 댁에 간 게 한두 번이었는지 알아? 오히려 배려는 당신 집안 사람들이 없는 거지. 결혼한 건 내가 후회된다고. 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욕을 얻어먹는 거지.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 누가 병든 엄마 모시고 사는 당신을 좋아하겠어? 우리가 그동안 배려해 줬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우리 집에 먼저 와. 알겠어? 남편과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살펴드려야 한다고 부탁을 한 건데 시모와 남편은 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만 커진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미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했었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계속 주고받다가 남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겹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듯 거의 누워만 계신다고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아침 일찍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걱정이 많았었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이 한번 골절난 이후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처음 골반 골절이 있었을 때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걷는 건 거의 무리일 것 같아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엄마는 병원비부터 걱정하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둘러대시더니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태라 엄마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봐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저에게 부탁 같은 건 일절하지 않으셨죠.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으려 하시길래 제가 먼저 찾아뵈서 살펴드려야만 했었죠. 엄마는 제 얼굴에 그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픈 엄마한테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짐을 나누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잘 지내고 있다며 좋은 쪽으로 최대한 설명드린 뒤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애써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침 일찍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시모는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재촉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가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냐?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 여기 올 상황이니? 내 아들이 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 아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너희 엄마 걱정은 돼서 아침부터 여기로 달려온 거냐? 오늘 나랑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사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얼굴 안색을 보니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네요. 제가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대화 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며느리도 옆에 있으니 잘 됐네요. 어제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희 집에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내 아들이 어제 며느리한테 저희 집에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며느리가 사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선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집안만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안 사정만 생각하고 우리 집안은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래서 어제 한마디 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끊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입장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제 아들과 한바탕 했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다던데요. 사돈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세요?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가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왜 여기에서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몸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전혀 몰랐네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다고 집에서 최대한 요양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하길래 태어난 건데 사돈 집안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도 제 딸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생긴 일들이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사랑해서 힘들게 결혼까지 한 건데 사돈 때문에 애들 이혼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직 손주도 못 하나 봤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돈, 그러지 말고 요양원 들어갑시다. 요즘 시설도 좋은데 굳이 이 집에 박혀 있을 이유 없잖아요. 사돈 딸이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탓을 돌리는 건데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정 이해해 주셨어요? 무조건 어머님 편하신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그이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장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무조건 불만만 늘어놓고 조금도 귀찮은 건 도와주지 않으려 하는데 그게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같이 좀 가자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공황장애가 갑자기 생겼다고 오지 않겠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겠어요. 저희 집안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맞춰드렸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드렸을 때는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성치 않은 거 뻔히 아시면서 아침부터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환자한테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 속이 후련하신 거예요? 얘 말하는 것 봐라. 어디서 시애미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거야? 사돈, 보셨죠? 얘가 이렇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있잖아요. 이런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이거 사기 결혼 맞죠? 저희가 정말 속아서 결혼한 거니? 제 아들과 이혼을 하면 피해자는 저희 집안이니 당연히 위자료도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직 서류에 도장은 안 찍었으니 오늘 저녁 모임에 늦지 말고 참석해라. 끝까지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되잖아. 그럼 사돈, 저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돈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버렸네요. 시모는 아침부터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저희 부부 일인데 시모는 모든 상황의 탓을 저희 엄마한테 돌리고 있었죠.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듯 싶었어요. 저희 집안에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마무리 짓는 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를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댁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금방 오겠다며 엄마를 진정시킨 뒤 그날 결판 지을 생각으로 시모를 뒤쫓아 갔어요. 그런데 시모가 시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일단 뒤를 따라갔는데 63빌딩으로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잠시 뒤 시모가 차에서 내리자 남편이 시모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몸을 숨긴 뒤 시모와 남편을 조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많이 늦은 거 아니냐면서 서둘러 59층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시모는 빠른 걸음으로 금세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길래 뭘 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시모와 남편이 향한 59층으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시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도 그 뒤를 따라 59층으로 향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 와본 곳이라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최대한 시모와 남편한테 걸리지 않게 주변을 살피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눈앞에 시모와 남편이 서로 웃으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의 여자와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심장이 요동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를 하고 말았죠. 시모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남편에게 끝나면 연락하라고 얘기한 뒤 자리를 비켜주자 남편은 반대편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보자마자 유선 씨가 앞으로 제 인생을 함께 해줄 인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여기에서 선자리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마다 무언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선 씨는 저희 엄마한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걸 보니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충분한데 괜찮으시다면 식사 끝나시고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결혼한 저를 놔두고 선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고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얼굴 좀 같이 보러 가자고 부탁했을 때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남편은 선자리를 보려고 59층을 밥 먹듯이 출입했다는 말을 꺼냈을 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었어요. 저에게는 온갖 상처되는 말을 늘어놓던 남편이 처음 본 여자한테 인연이라면서 상대방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작업 멘트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 마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끝까지 미행하면서 증거물을 남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이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어요. 너 아직도 사돈집에 있는 거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거 일정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 당장 튀어와야 쓰겄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거든. 할 일이 많으니까 서둘러 와야 될 거야. 내 아들이 오늘 중요한 손님을 데려올 예정이거든. 너는 나를 도와서 음식만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쓸데없이 토달지 말고 좋게 얘기할 때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 하겠니?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내로 와야 한다. 딱 보니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시모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상대방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시댁에 들어갈 계획을 잡았는지 시모 혼자서 음식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저를 불러 최대한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미 남편과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대방 여자와 달달한 시간을 가진 뒤 레스토랑 라운지를 벗어났고 저는 최대한 모든 증거물을 남겨둔 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현관문으로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왔다며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시모는 시간이 없다면서 저에게 음식 만들 재료를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지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시길래 저를 막대하는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이 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어머님이랑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제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성분은 아니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선자리 알아보는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할 정도로 생각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 사돈집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음식들을 봐봐라. 이 정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싸우기 싫어서 받지 않은 거겠지.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친구라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어대면 되겠니? 너도 개념이 없어서 답답한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더 개념이 없구나. 이런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재료 손질이나 빨리 해라. 내가 아까부터 시간 없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대로인 거야? 서둘러 움직이라니까. 시모는 말을 더듬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저에게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바로 새 며느리를 들이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걸 거의 하지 않았고 발등에 불이 붙은 시모는 시간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그만 돌아가라면서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저도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냐고 대묻자 시모는 이제 그만 가도 된다면서 병자인 사돈이나 돌봐주러 가라며 막말을 뱉어 대셨죠. 떠밀리듯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두 눈앞에 남편과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다시 끌어들이더니 음식 해주는 아줌마라고 인사드리라며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주방에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끌고 주방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입을 열었죠. 너희 둘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내 아들이 몇 번 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온 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랑은 이혼할 거라서 아직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네요. 그럼 레스토랑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들인데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받을 상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 사람이랑 저 여자가 둘이 잘 되라고 응원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보고 음식까지 만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더는 못 봐주겠네요. 당신 눈치만 보지 말고 당장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저기요. 그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사람 아내인데 모르셨어요? 이 집안 아주 개판인데 그쪽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순간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놈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유선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차피 저 여자는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고 그럼 법적으로 남남인데 유선 씨가 피해볼 일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잘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여자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쪽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쪽도 상간녀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저한테 위자료 줄 생각 아니시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나랑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남편을 따라온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지 저에게 몰랐다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붙잡으며 좋은 인연 망치지 말자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자 그 여자는 갑자기 돌변해서는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 여자는 남편 보고 더러운 놈이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에 침까지 뱉어버렸고 그렇게 그 여자는 시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에 묻어있던 침을 닦던 남편이 자기 인생을 다 망친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려 하는 순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고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 조절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똑같이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저와 시모를 분리시키더니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똑같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 어깨를 밀치며 점점 구석으로 몰아세웠고 제가 주방 구석에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자 이성을 잃은 시모는 옆에 펄펄 끓고 있던 냄비를 힘겹게 들더니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줄 알라면서 제 머리 위로 부으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닐에 발이 미끄러졌고 시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시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냄비 안에 있던 펄펄 끓던 국이 시모의 손에 떨어지자 놀란 시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냄비 안에 있던 국이 미끄러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비명을 지르던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살려달라며 주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눈을 뜨지 못했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싱크대에 있던 찬물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와 남편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와 아주버님이 뒤늦게 오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시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시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물로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어요.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지만 남편한테 이미 많은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자기들이 아프고 나서야 제 심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앞으로 그 사람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를 유지하며 평생 살아가게 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네요.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에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 동안 저는 시댁에 잡혀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그 수술비를 시댁에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는 아빠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부터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제 삶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아빠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엄마 곁으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거나 난감한 일들을 시킬 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시댁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아빠가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시댁 식구들의 괄시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전화 통화를 막 끊으시면서 저를 보시곤 와서 앉으라며 손짓을 하시길래 시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더라.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집안 사돈어른이 중소기업 업체 대표로 있고 그 밑으로 이번에 인사 올 예비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둘 다 늦은 나이에 선자리 보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집안도 신분 상승하는 거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경 써서 이번에는 꼭 결혼식까지 성사시킬 수 있게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다. 불만 같은 거 없지? 우리가 너희 사돈어른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알아들었으면 오늘부터 집안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에 거슬리는 건 전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잔소리하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시동생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시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모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는 게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모가 시키는 일을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모는 저를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트집을 잡으셨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모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한다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네요. 예,
너 이것밖에 못하니?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 얹혀 산 지 벌써 5년째인데 아직까지 내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거냐? 여기 봐봐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얼룩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할 때는 잘 하겠다더니 도와주니까 입 싹 닦는 거냐?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해 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애가 점점 맛이 가는 것 같니? 너희 사돈어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더 내 입에서 잔소리 나오지 않게 제대로 좀 해라. 마지막 경고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질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조건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전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된 지 5년 차가 되었었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시모의 성격을 맞춰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시모의 마찰은 점점 더 잦아졌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날도 녹초가 된 상태로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자 시모는 가족들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쉴 틈도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 놓더라고요. 형수님, 오늘따라 음식에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도 음식 맛이 이러면 곤란한데 차라리 사람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음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수님 음식 솜씨는 제 입맛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음식 내도 괜찮겠어요? 나도 그런 건 좀 불만이기는 한데 말을 해도 바뀌질 않으니 어쩌겠니? 그럼 내가 미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거니? 저도 최선을 다해 음식 준비한 건데 입맛에 맞지 않으셨나 봐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 집안 청소하고 바로 저녁 준비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가족들은 입맛이 떨어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아이들을 챙긴 뒤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 겨우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지만 이런 게 제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죠.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바빠서 아빠가 계신 병원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서 버텨야 하는 거였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댁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장암 3기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회복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를 막대해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와 엄마 사진을 보면서 늦은 저녁에 흐느끼고 있자 남편이 잠을 자다가 제가 눈물 흘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몸을 일으켜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잘 시간엔 잠 좀 자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곤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빼서 버렸습니다. 아이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매일 밤마다 이럴 거야?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밤마다 계속 이러니까 나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알아?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장인어른한테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병원비를 언제까지 충당해 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도 불행한데 맨날 질질 짜는 모습 봐야 되는 거야? 우울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한 번만 더 자고 있는데 눈물 보이면 그땐 집 밖으로 내쫓을 줄 알아. 알겠어?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우리 가족한테 도움을 주셨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다들 나를 집안의 가정부로 취급하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잖아? 당신마저 나를 아내로 안 봐주고 있는데 내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빠가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데 이런 나를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행복? 우리가 지금 행복 타령할 때냐? 집안일이나 좀 잘해.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욕만 먹고 사냐? 보는 내가 정말 답답하다.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벌써 5년이나 살아왔는데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성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질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안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고 그럼 어머님이 시키는 거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머님은 내 몸이 10개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숨 쉴 시간에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나 잘해.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압수할 테니까 다음에도 또 밤마다 잠 안 자고 이러면 그땐 이 사진 확 버려버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서 뺏은 사진을 서랍에 넣은 뒤 자물쇠로 잠가 버렸어요.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라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잠깐의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괴롭기만 했었죠. 시댁에 오기 전에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시댁에 도움을 청하면서 시모의 말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못살게 굴 때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와 거리를 두었고 매번 차가운 시선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아버린 채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나를 꼬박 세우고 또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시모가 심각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예, 큰일 났다. 오늘 저녁으로 일정이 변경돼서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니? 작은 아들이 방금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인사시키러 온다더라. 음식 준비해 줄 수 있는 곳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일정이 전부 다 꽉 차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더구나. 집안 청소는 이쯤 하고 음식 준비부터 미리 계획해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까 너는 가서 빨리 장부터 봐오도록 해라. 내가 준비할 음식 리스트 뽑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식재료 사오면 될 거야. 갑자기 변경된 일정에 시댁 집안은 비상사태가 걸렸고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장을 봐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마트에서 장을 본 뒤에 시댁에 오자마자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몸이 느려 터졌다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전날에 잠 한숨 못 자서 많이 피곤한 상태라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 최대한 서둘러 시간 맞춰서 음식 준비를 끝냈고 시댁 식구들은 일정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부와 남편도 옷을 갖춰 입고 시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저는 준비된 음식을 상의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는 저에게 나오지 말고 음식부터 세팅하라며 예비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을 전부 준비해 놓은 뒤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길래 저는 약한 불로 끓이고 있던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뒤이어 자리에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은 갈비찜을 본 시모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알 수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갔는데 갈비찜 위에 왜 고명이 올려져 있지 않냐고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제가 미처 갈비찜 위에 올라갈 고명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모한테 뺨을 허용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쳤던 걸 갈비찜이라고 올린 거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제일 중요한 메인 요리인 갈비찜에 고명을 올리지 않는 게 말이 되니? 너무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음식 준비했는데 그 정도 실수는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이 집안 가정부 노릇 그만할 거라고요. 네가 지금 뭘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조용히 안 할래? 주방에서 전부 다 듣겠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망치고 싶은 거니? 어머님, 그동안 저희 아빠 병원비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은 갚아 드릴게요. 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앞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누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가서 당장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제가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억지로 일으키셨어요. 당장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갈비찜을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저를 돌려 세운 뒤 또다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은혜도 모른다며 아빠한테 들어간 병원비를 당장 토해내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주방에서 나와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면서 시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부를 바라보며 별일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예비 동서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얼굴을 살피면서 아가씨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를 꺼냈는데 예비 동서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들어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어머,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저랑 밖으로 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랑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왜 우리 며느리한테 아가씨라고 그러는 거죠? 둘이 어떤 사이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저희 가족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신 은인이에요.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놀란 듯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꽤 부유했던 편이었는데 보영이네 가족들은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보영이네 아버님은 저희 아빠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세도 받지 않았고 한 가족처럼 지내왔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었는데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보영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차에 태운 다음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길래 그동안 살아온 시간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삭혀왔던 감정들이 폭발되어 버린 거였죠. 보영이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면서 그 집안과는 결혼 안 하길 정말 다행인 것 같다며 아빠 병원비를 대신 내줄 테니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집에서 그만 나오라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과거에 저희 가족에게 받았던 만큼 전부 돌려주겠다며 저를 보영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회사로 데리고 갔죠. 처음으로 제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20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보영이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보영이네 식구들은 저희 아빠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1인 병실로 옮겨준 뒤 병원비까지 전부 다 대신 납부해 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난처했는지 가족 전체가 병원으로 달려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평소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좀 전에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너 입장도 생각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긴장되는 자리라서 그랬는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다. 오늘 일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니? 그래도 우리 때문에 너희 사돈어른이 살아계실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작은 아들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둘이 상당히 친한 사이 같은데. 이번 일은 실수였고 평소에는 잘 지낸다고 네가 좋게 좀 설명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저희 아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한테 항상 미움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한테도 저도 이쁜 딸인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은 저를 아내로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지치게 만들었는지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돈은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그 일은 그만하고 제 삶 찾고 싶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그 일랑 벌써 이혼시켰을 거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했던 말인데.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네가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잖아. 저 집안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 집안인데 좋은 기회 놓칠 수는 없잖아. 네가 말만 잘해도 결혼은 성사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삶도 이렇게 힘든데 보영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본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의 행동 하나로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접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한테 뺨 허용한 건
똑같이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모가 저에게 올려붙였던 뺨을 저는 시모 보란 듯이 남편의 뺨에 강하게 올려 붙였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했고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고 병원에서 난리를 치면서 또다시 본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보영이네 가족은 혀를 차면서 저런 집안과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라며 병원 관계자를 불러 소란 피우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보영이네 가족들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근 5년 동안 시댁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이들 친권,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보영이네 가족들은 제가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또한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퇴원할 때까지 아낌없이 병원비를 납부해 주셨죠. 아빠가 그동안 보영이네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삶에 변화는 없었을 테지만 과거에 도움을 준 덕분에 저희 가족이 그만큼 보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력 있는 집안과의 결혼이 파투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있었을 테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발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었는데 시부가 운영하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친분이 있는 보영이네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리며 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가정부 취급 당하면서 살아온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면 나중엔 배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예비 시댁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다음 달이 결혼식이었지만 이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에 대해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 신랑은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예비 시동생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부모님께선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며 저는 홍대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를 차렸지만 지금은 부모님께 빌렸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죠. 예비 신랑 회사가 저희 매장 근처인데
단골 손님으로 자주 찾아왔었고, 처음 매장을 오픈했을 당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단골이 된 예비 신랑이 가끔 일손을 도와주었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마치고 결혼식만 앞둔 상태였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아직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도를 넘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아무리 시댁 집안의 식구가 된다 해도 적당히 하면 이해하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저희 디저트 매장을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처음 시작은 예비 시모가 저희 매장에 처음으로 구경 오셨을 때 커피와 디저트를 시키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디저트 값을 받지 않으려 했었는데 돈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 결제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괜찮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간의 밑밥 깔기 용이라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예비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별일 없이 점심시간 때 몰려오시는 손님들께 한 차례 정신없이 디저트 판매를 한 뒤 한숨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셨어요. 저기 들어가도 되나? 일부러 한가한 시간 맞춰서 온 건데 자리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 괜찮다면 여기서 모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자리가 여유 있을까?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들이 한 차례에 빠진 상태라 여유가 있어서 괜찮아요. 2층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무난한 맛으로 몇 개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일 주스도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부탁하고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럼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판매가 많은 것들로 올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 계세요. 몇 분이신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활짝 여시면서 지인분들께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고 20명 정도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원수에 맞춰 몇 개의 디저트와 과일 주스를 정신없이 만들어 올려드린 뒤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1층으로 다시 내려왔었죠. 시모는 저보고 들으라는 것 마냥 큰 소리로 디저트 매장 사장이 예비 며느리라면서 쉬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으셨는데 그때부터 정신없이 디저트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찌나 빨리 드시던지 디저트를 만드는 족족 올려보내 드려야만 했었죠. 예비 시모는 쉬지 않고 제 자랑을 하며 예비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쉬지 않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시다가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 한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한 분 한 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번 결혼식 때 와주실 분들이라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분들이니 예비 시모와 함께 오지 않아도 잘 좀 챙겨주라고 제 손을 잡아주신 뒤 결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왔냐고 물어보시길래
40만 원 정도 나왔지만 30만 원만 결제해 주셔도 된다며 배려를 해 드렸었죠. 뭐? 40만 원? 아니, 디저트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40만 원이나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인원수도 많긴 했었지만 여기 디저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나 봐. 아, 저희는 매장에서 전부 다 직접 만들거든요. 그리고 재료 또한 고가의 재료만 쓰다 보니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다른 디저트 매장들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드시는 편이고요. 저번에 혼자 오셨을 때 너무 정신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더 드린 것도 있으니까 30만 원만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혹시 오늘 우리가 먹은 거 외상할 수 있나?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요즘 들어 계속 이러네. 지갑을 식탁 테이블에 놓고 온 것 같다. 오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오늘만 외상으로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지? 솔직히 여기에서 어느 누가 안 돼요. 저희도 디저트 매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당장 결제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실 것 같아서 나중에 결제해달라고 보내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미안하다며 난처한 얼굴을 보여주셨지만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주 얼굴 볼 텐데 괜히 30만 원 가지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보내드렸었죠. 외상은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결제해 주시고 간 것도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시모는 또다시 저희 매장을 다시 방문해 주셨고 그날은 손님들을 데려오신 게 아닌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디저트를 주문하셨어요. 얘야,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잡혔는데 지금 디저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최대한 많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료는 필요 없고 케이크 종류로만 포장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오늘 우리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거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라 선물용으로 드릴 예정이거든. 여기 디저트가 맛도 좋지만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다른 디저트 매장과는 비교가 안 되더구나. 그러니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 아, 네, 그럼요. 몇 개나 준비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 포장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신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시모는 2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면서 서둘러 준비해 주길 원하시길래 직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선물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인지라 다른 손님들도 많아서 엄청 정신이 없었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 선물 포장을 해서 시모에게 건네드렸고 물건을 받으신 시모는 매장을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시면서 차에 옮겨 실으셨어요. 저는 결제 준비를 하려고 전날 것과 당일 주문건까지 총 60만 원을 결제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시모가 매장 문 앞에 서서 너무 급한 관계로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을 달아나 달라는 말 한마디 하시곤
금세 사라지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워 차를 타고 떠나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제하시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초면 끝나는 건데 물건 받으실 시간은 있으시고 결제해 줄 시간은 없으시다는 거에 기분이 팍 상했었죠. 꼭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결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결제만 하시려면 도망을 치시려는 것 같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었습니다. 결국 제 불만은 장기 출장을 떠난 예비 신랑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의 업무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저에게 전화해선 오늘 하루 별일 없었냐는 말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죠.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지인분들 데려오셔서 디저트 값이 꽤 나왔었거든? 그런데 지갑을 깜빡했다고 하시길래 다음에 오셨을 때 결제하셔도 된다고 했었어. 그렇게 좋게 끝냈었는데 오늘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께서 오신다고 했었나 봐. 그래서 디저트를 주문하시길래 급하다는 말에 정신없이 포장해서 며칠 전에 결제 못하신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결제를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야.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매장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문 앞에서 한마디 툭 던지신 뒤 그냥 가셨다니까? 벌써 외상값이 60만 원이나 밀려 있다고. 디저트 값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도 돈이 들어와야 문제없이 디저트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방 출장 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라서 최대한 내 손에 해결하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워낙 깜빡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결제해 줄 테니까 마음 풀어. 그래도 엄마가 결제해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은 아니라서 며칠 뒤에 다시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결제해 주실 거야. 좀 그러면 지금 당장 60만 원 계좌로 보내줄까? 아니 뭐. 자기 말대로 며칠 뒤에 오시면 그땐 결제해 주시겠지. 괜히 자기한테 결제 금액 받았다가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그래도 어머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길래 괜히 얘기했나 싶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괜히 일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니 마음은 좀 나아졌지만 시모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두 번의 외상 문제도 그렇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외상했던 날 손님과의 시간을 보낸 뒤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건데 예비 시모는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고마웠다는 문자 하나도 남겨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뒤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날은 예비 시모가 아닌 시동생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저희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구경이나 할 겸 찾아왔던 거였죠. 여자친구와 주문한 디저트를 받은 뒤 2층으로 올라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1층으로 내려오더니 저에게 디저트가 너무 맛있다면서 다른 것들도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하러 왔다고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예비 시동생이 1층으로 내려와서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길래 상가 밖에 있다며 설명을 해준 뒤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시동생의 여자친구도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봐서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디저트 그릇은 싹 다 비워놓고 짐도 이미 챙겨서 나간 상태였죠.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그날 매장 마감 시간까지 예비 시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음밖엔 안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시동생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화는 피하지 않고 받길래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매장에서 디저트를 시켜서 다 먹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동생은 죄송하다는 말보단 자기는 몰랐다면서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어요. 네? 디저트 값을 내지 않았다고요? 제가 먼저 나왔을 때 여자친구가 알아서 결제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여자친구가 결제하는 날이거든요. 아마 제가 먼저 나갔을 때 결제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내일 그 근처로 데이트 약속 잡혀 있는데 그때 가서 오늘 먹었던 값에 대해 결제할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전화까지 다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요? 아예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자친구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상식을 따지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얼만데요? 내일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가족이 될 텐데 몇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엄청 짜게 구시네. 디저트 맛도 그냥 그렇던데 엄청 달기만 하고 방부제 맛만 나는 거 같던데요? 직접 만든다고 속여서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제를 안 하고 간 거에 대해 얘기한 것 뿐인데 가족이 될 거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비 시동생의 말투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가족들 전체가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저도 웃으면서 좋게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 하는데 예비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상했다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했었죠.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날 시동생이 매장으로 오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벼르고 있었는데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다음날 매장에 오지 않았어요. 태도를 보니 먹었던 디저트 값에 대해 결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결국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로 바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화를 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은 처음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진짜 내 동생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디저트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10만 원 나온 것도 아닌데.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출장 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런 건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해나갈 거야? 얼만데? 당장 계좌 알려줘. 정말 너무하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은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으시고 결제해 주시겠다고 외상하신 거 아예 지불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겠어? 방금 얘기했었잖아. 당신 동생이 나한테 했던 태도가 지나쳤었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었고 오히려 욕만 듣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야? 당신 가족만 감싸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도 조금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가 이해를 못 해주는데 나한테 좋은 말이 나오길 기대하면 되겠냐? 계좌나 불러. 돈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월 매출 5천 찍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당신 오픈할 당시 힘들어할 때 내가 무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뭘 바라고 도와줬던 거야? 그리고 내가 무상으로 당신한테 도움 받았다고? 그때 도와준 거에 대해 고마워서 점심시간 때 회사로 찾아가 디저트 돌렸잖아. 그리고 당신은 출장 가기 전에 어땠는데? 맨날 아침마다 우리 가게 들어와 출근 도장 찍고 디저트랑 커피 한 잔씩 그냥 가져갔잖아. 그것만 해도 벌써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그만큼 나는 지금까지 배려만 하며 지내왔었다고. 그런데 나보고 속이 좁다고? 돈을 받아야 재료를 사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 나랑 직원들이 땀 흘려서 봉사만 하려고 일을 하는 건 줄 알아? 당신 동생이랑 어머님께서 주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내 전화까지 안 받으니 어쩌겠어. 당신이 결제해 줘야지. 합쳐서 70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해줘. 이건 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비 신랑은 당장 계좌 이체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풀려고 했지만 저에게 막말을 쏘아대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아 침착하게 대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계좌 이체 시켜주겠다던 예비신랑은 시간이 지나도 결제 금액에 대해 계좌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저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음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을 오픈하고 힘겹게 손님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예 연락도 없었던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상해버린 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아닌 억지로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면서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 좀 하자고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길래 2층으로 올라가 구석진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데 저를 보며 입을 여셨어요. 내가 저번에 결제해 준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야.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오늘 외상값 치르려고 왔거든. 우리 작은 문제를 일으켰었다며? 아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우리 좋게 풀면 안 되겠니? 여기 카드 줄 테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먹은 것까지 한꺼번에 해주면 될 거야. 내가 빨리 해결해 줬어야 했는데 어른으로서 면목이 없다. 기분 상했다면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어머니, 저희는 가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돌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당연히 알아서 주시겠죠. 제가 그런 것 하나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셔서 좋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제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계세요. 커피 한 잔 하실 거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게요. 예비 시모가 건네준 카드를 건네받은 뒤 1층으로 내려가 결제를 했는데 어이없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재차 몇 번 해봤지만 예비 시모가 준 카드는 거래가 정지된 카드였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예비 시모한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카드와 착각한 것 같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한숨을 쉬며 예비 시모를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 예비 시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등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옆에 여자 하나씩 끼고 들어왔는데 1층이랑 2층을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 때문에 형한테 한 소리 얻어먹었다며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자기 친구들을 전부 다 데려왔으니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며 본인이 쏘겠다고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며 매장에 있던 디저트를 싹 다 먹어 치워 없애버렸습니다. 한 테이블당 음료는 기본으로 4잔씩 들어갔고 다른 손님들은 디저트가 순식간에 거덜나 없어져 버린 상태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동생이 저에게 결제를 하려고 다가와 카드를 건네주면서 전에 먹었던 금액까지 전부 다 계산해주면 된다고 목에 힘을 빳빳이 들고 있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시모가 카드를 긁었을 때와 똑같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나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당황하면서 그럴 리 없다고 다시 긁어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카드가 어디서 많이 본 카드길래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좀 전에 시모가 들고 있던 카드와 같은 거였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자 집에 있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당장 결제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집에서 다시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매장에서 나가려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시동생은 왜 신고하냐고 난리를 쳤지만 그 사람들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 정도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대들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시동생은 어딘가에 전화를 했고
잠시 뒤 경찰이 옴과 동시에 시모가 급하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이 결혼은 의미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한테 파혼하자는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예비 신랑이 출장 갔다고 해놓고 시모가 매장에 들어온 뒤에 잠시 뒤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참, 당신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올라오려면 아직 며칠 더 남지 않았나? 나 이런 식으로는 결혼 못할 것 같아. 파혼하자. 당신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올라온 것뿐이야. 가족끼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당신과 대화 좀 하려고 온 것뿐인데 경찰까지 부른 거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랑 파혼하는 거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면 되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지금 당신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200만 원 가까이 디저트를 사 먹었다고.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선 시장판으로 만들어 놨었다고. 하루 종일 팔아야 될 걸 단 몇 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런데 카드가 거래 정지 카드래. 그것까지는 이해해. 그런데 계속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는 게 보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가족이면 남의 매장에 들어와서 전부 다 거덜내고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아유, 그냥 하루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나중에 축의금으로 다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 좋게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 당장 250만 원 결제해 주세요. 그럼 이해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돈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때는 기분 좋은데 돈 나갈 생각하니까 아까우세요? 아이, 그냥 넘어가자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런 일 앞으로 자주 있을 텐데 꼭 그래야 되겠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이 우선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형,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 앞으로 형은 형수한테 잡혀 살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이 결혼 꼭 해야 돼? 그냥 결제해주고 끝내버려. 예비 시동생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 발로 디저트 매장의 물건들을 걷어찼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예비 신랑이 자기 동생 건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길래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경찰한테 영업방해죄와 기물파손죄 그리고 결제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 문제로 양가 집안 난리가 났지만 예비 시댁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파혼 위자료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결제 금액 250만 원과 함께 위자료를 받은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아직까지 화가 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길래 소금 한 바가지 퍼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론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